안녕하세요. 넥타이맨 전수호입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저자가 정리해 놓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필로그. 이제는 건강 주권을 회복할 때. 가면 갈수록 세상이 뭔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되었음을 느낀다. 건강에 관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생협 같은 곳에서 장을 보며 유기농 음식을 고집하고 화학 섬유제나 식기세척기를 피하면서 자연주의적 삶을 고집하면 주변에서 유난 떤다고 핀잔을 준다. 건강염려증 환자 취급을 당하기 십상이다. 반면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음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운동은 전혀 안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는다. 자동차나 집은 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 수준으로 장만해 허덕이면서도 유기농은 비싸다고 느껴져 얼른 손이 안 간다.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려주는 현상이다. 누구나 다 그러고 살지 않느냐고 자유할 수 있다. 하지만 흔하다고 해서 흔한 것이 정상은 아니다.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일부러 애써가며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정상이다. 맞다. 아는 게 병이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딱 어울리는 시대에 살고 있다. 노이로제에 걸려도 전혀 이상할 게 없을 정도로 환경 오염되어 있고 먹거리의 위협은 심각한 상황이다. 스스로의 노력 없이 당뇨나 고혈압, 콜레스테롤 등의 만성적인 대사질환을 의사 처방대로 약만 잘 챙겨 먹으면서 음식이나 생활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 정상은 아니다. 해가 갈수록 암 환자들이 늘어나고 당뇨와 고혈압 환자들이 급증하고 비만 환자가 늘어난다. 한국과 미국 모두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다. 이런 현상을 보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아간다. 속 시원한 설명이 없지만 괜찮다.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일이 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다. 아니, 생각 좀 하고 살자. 특히 나 자신이나 가족의 건강 문제라면 더욱 그래야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라든가 유전이라 어쩔 수 없다는 식의 결론을 내린다. 나 자신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심은 다른 데가 있다. 왜? 정부 보건당국과 병원에서 알아서 잘 해줄 테니까. 그들이 할 일이니까. 믿음이 크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면서 이래저래 아픈 게 정상이라고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다. 아이들의 질병과 건강 문제가 젊은 엄마들의 일상의 평범한 대화가 되었다. 미국 아동의 3명 중 1명이 과체중이다. 6명 중 1명이 학습장애, 9명 중 1명이 천식, 10명 중 1명이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12명 중 1명이 음식 알레르기, 20명 중 1명이 간질, 발작, 68명 중 1명이 자폐 혹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앓고 있다. 한국도 별다르지 않다. 무섭게 따라가고 있거나 이미 초월했다. 전체 아동의 절반이 한 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정상 혹은 평균으로 받아들여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더 무서운 것은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은 여전히 별 생각 없이 살고 있다는 점이다.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으며 알아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 한눈 파는 사이에 GMO 식품은 식탁을 완전히 점령했고 아이들 백신 접종
가짓수도 슬금슬금 늘어만 가고 새로운 식품 첨가물들이 추가되었지만 그런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중요한 문제들인지 인식조차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마트에서 파는 것들은 아무거나 사서 아이들에게 먹이고 병원과 약국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런저런 약들을 지어다 먹으면서 역사상 건강 상태가 가장 형편없는 세대를 만들어냈다. 개선해보자는 엄마들이 오히려 건강염려증 환자로 내몰리는 세상이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아이들 학원, 입시에 대한 관심이 밀린다. 훌륭하게 기능하는 몸을 망가뜨려 놓고 다시 고치려 하는 노력이 건강을 유지하는 노력보다 10배는 힘들다고 본다. 그래서 대부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건강을 되찾고 싶다면 건강 주권부터 먼저 회복해야 한다. 그러면서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일어서고 환자들이 스스로 일어서는 수밖에 없다. 지금의 대유행병을 만들어낸 식품산업, 의료, 제약 산업에 요구해야 한다. 소비자로서 당당하게 도전하고 질문해야 한다. 그런데 뭘 알아야 질문을 하고 요구할 것 아닌가? 안타깝게도 대다수 사람들이 단잠에 빠져 있다. 소비자들은 말 그대로 소비되는 존재에 불과하다. 기업이 마케팅과 가격으로 얼마든지 농락할 수 있는 가벼운 상대들이다. 소비자들의 관심은 각기 다른 곳에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합쳐진 힘을 내기 어렵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불매운동의 성공 사례가 거의 없는 이유다. 내 건강, 내 가족들의 건강이나 지키는 수밖에 없는데 그조차 허락되지 않는 사회로 흘러가고 있다. 건강은 이제 말 그대로 지켜야 할 대상이다. 내 건강은 내가 지킨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구호다. 누가 들어도 맞는 말이니 흠잡을 것도 없고 왠지 자연스럽다. 하지만 현실은 내 건강은 의사가 지킨다는 식이다. 혹은 내 건강은 정부 보건당국이 지킨다는 믿음 속에 살아가고 있다. 이 얼마나 부자연스러운 말인가. 내 건강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지 의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물며 정부에 있을까? 정부는 세금 수입도 신경 써야 하고 경제 논리도 따지다 보니 경마 사업과 카지노를 운영하고 전매 사업으로 담배를 판매하기도 한다.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정부 당국의 건강 문제를 전적으로 믿고 맡기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정부도 정부 나름이다. 유전자 조작 작물의 재배와 수입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무분별하게 전면 수입을 개방하는 나라도 있다. 국가와 정부마다 가치관의 차이가 있기 마련이고 그 국가의 가치관이 개인의 가치관과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결론을 내리자면 건강 문제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몫이다. 내 꿈은 80세에 손자 손녀들과 로키 산맥을 오르는 것이다. 그러려면 지금 중년의 시기가 중요하다. 얼마나 오래 젊음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중년의 시기를 보내는가가 결정짓는다. 예외는 없다. 이제는 더 이상 수명이 문제가 아니다. 삶 속에서 건강하게 보낸 기간이 얼마나 길었느냐가 더 중요하다. 80세가 넘어서도 넘치는 기력으로 로키 산맥으로 오를 수 있고 치매나 관절염 등으로 양로원에 누워 지낼 수도 있다. 그 운명을 가르는 것은 무엇일까? 의료기술의 발달일까? 타고난 유전자일까? 아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어쩌다 뚝 떨어지는 행운이 아니고 타고난 팔자가 아니다.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문제다. 일찍부터 건강을 챙기고 그 건강을 얼마나 유지하냐에 달려있다. 이미 중년을 넘겼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나무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다. 그 다음 좋은 때는 바로 오늘이다. 공자님 말씀이다. 너무 늦은 사람은 없다. 그동안 많은 환자들을 관찰한 결과 아직까지는 질병을 그냥 운이 없었던 결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더 많다. 세월과 함께 질병의 수가 늘어감에 따라 처방약의 가짓수도 늘어가며 고달픈 노년기를 맞는 이들이 대부분인데, 만약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있었다면 그런 삶을 선택했을 환자는 없을 거라고 본다. 이유는 몰랐기 때문이다. 믿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본인의 선택이니 덜 억울할 수 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에 속아서 그렇다면 억울한 인생들이 너무 많다. 지금까지 건강하지 못했다면 당신의 책임이 아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난 후에는 독자 여러분들의 책임이다. 질병 문제를 다르게 접근하는 삶의 방법에 초대를 받았으니 직접 시도해보고 경험해보시라. 그 경험으로 그동안 믿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로 인해 삶이 바뀐다면 얼마든지 건강하고 충만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다. 삶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